열린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은덕님께서 다음에 꼭 한번 리뷰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형은 원래 하려고 했던 제품이긴 했지만 건프라보님의 요청이 있어서 며칠 빠르게 제작해보게 되었는데요. 인절미 위에 앉아있는 장발 버전의 아야나미 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의 긴 머리는 신 에반게리온 후반부에 등장하여 기존의 레이와 다른 외형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설정상으로는 겐도에게 이끌려 초우기와 함께 마이너스 우주로 들어간 후 겐도는 유이를 만나기 위해, 레이는 신지가 에바에 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횟수의 양자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는 니어 서드 임팩트 때 에너지화되어 초우기의 일부인 코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에너지 덩어리인 레이가 머리카락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묘사지만 사전에 아스카와 마리에 대한 장면으로 머리카락이 길어진다는 의미를 복선처럼 설명해놨기 때문에 레이의 머리카락은 인간이 아니게 되었지만 인간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와 머리카락이 자라난 모습을 통해 양자이동을 하면서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음을 직관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레이의 장발 버전은 제작하겠다는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지만 최신 제일 복권이나 경품 라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스케일 피규어급으로는 가장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각 잡고 나온 피규어가 어떤 형태로 완성되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장발 버전의 아야나미 레이 개봉해보겠습니다. 제품은 베이스와 레이가 붙어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스케일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8분의 1 스케일인 것 같습니다. 블리스터 안에서 제품을 꺼내고 마주해본 레이의 첫인상은 메가하우스답게 도색의 품질은 나무랄 데가 없는 고품질이었고 정말 만들기 어려워 보이는 머리카락임에도 작중 이미지를 잘 살려놓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가까이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살펴보면 오프닝에 썼던 멘트대로 인절미가 생각나게 되는 그런 베이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표현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스튜디오 카라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디자인을 허가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작중 설정으로 물가는 인간과 사도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모든 에바 파일럿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검은 레이 때와는 다르게 베이스의 질감 도색이 되어 있고 사실적으로 마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본체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다리가 지면에 붙어있지 않고 바위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체의 스케일은 검은 레이와 같아 보이는데요. 검은 레이 때는 옵션인 처형인의 낫이 공간을 파괴해서 작다는 걸 느끼지 못했지만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많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럼 본체를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체는 익히 알고 있는 플러그 슈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조형이 잘 나와 보여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의외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바닥의 묘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최근 살펴봤던 모든 에바 파일럿들은 경품까지도 발바닥의 묘사가 전부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메가하우스의 타이틀을 달고 나왔음에도 이런 식으로 묘사를 아예 안 해버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몸체인 플러그 슈트의 디자인은 빠짐없이 전부 꼼꼼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진 등이나 척추 길이끈도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고 엉덩이 부분도 검은 레이처럼 잘 깎여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찍어보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 혼자 보겠습니다.
손가락은 조금 작긴 해도 손 모양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게 느껴지면서 전체적인 조형도 앉은 자세를 섬세하게 잘 표현했는데요. 특히 바위가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허벅지가 눌려지는 표현이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저런 허벅지를 섬세하게 묘사해 줌으로써 모형에게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레이트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긴 해도 리얼한 조형과 채색 부분에서 높은 품질을 보여주니 역시 메가하우스 짱짱맨 하면서 정리할까 했는데요. 한번 진정하고 다시 여러 방향에서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규어의 조형은 다소 과장하여 조형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고, 특히나 에바 파일럿처럼 걸치고 있는 게 없거나 다리 라인을 강조해야 할 경우에는 신체 비율을 어레인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살펴봤던 미사토도 다리가 아주 길게 어레인지 되어 있었고, 최근 소개했던 검은 레이 역시 작중 표현보다 하체 조형을 아주 예쁘게 깎아놨었는데, 이 제품은 왠지 다리가 짧아 보여서 어레인지를 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레인지를 하던 안 하던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검은 레이와 다리 길이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양쪽 레이의 다리 길이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장발 레이의 다리는 짧아 보이는 것인가 해서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람 세대라 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발목 측면이 보이게 돌려놓고 보면 발목 조형이 약간 어색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플러그 슈트는 굽이 없고 신발보다는 작게 조형을 해야 하는데, 이 모형은 발이 신발처럼 크게 조형이 되어 있어 발에서 정강이까지 이어지는 발등의 라인이 몸에 밀착되는 플러그 슈트의 라인과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길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발등의 조형이 신발을 신겨 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 발목이 두꺼워져 보이니까 다리가 짧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앉아있는 자세이기도 하고 발목이 보이지 않는 각도로 보게 되면 단순히 각도바를 받는다 정도로 넘길 수 있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저처럼 발목에 예민하지 않다면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어쩌면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헤더 조형을 살펴보면 얼굴의 프린팅은 머리카락에 조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잘 나왔습니다. 표정은 한없이 모표정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입술의 색만 살짝 표현해줘서 장발레의 표정을 아주 잘 묘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제품의 최대 감상 포인트인 머리카락 부분인데요. 생머리도 아니고 구불구불해서 제작 중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한 디테일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제작 과정 중에 저 부분이 불량이 나서 그런진 몰라도 추가적으로 머리카락 조형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머리카락을 이어붙여놨다는 티가 어느 정도 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제작을 하려면 보완을 해야 할 점인 건 분명하겠지만, 헤어스타일 자체가 장발레이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낸 조형인 것 같아서 완벽하지 않아도 잘 나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재질도 특이한데요. 기본적으로 빛이 통과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이걸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제일복권 초호기 폭주 B상의 아스카입니다. 저는 그때 영상에서도 아스카를 구매했던 이유가 오늘 소개한 장발레이와 함께 두기 위해서 라고 말했었는데요. 실제로 같이 두고 보니 스케일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같이 두니까 정말 좋네요. 정리하자면 특이하게 얼굴이 아니라 다리가 약간은 각도바를 받을 수 있는 미묘한 조형이지만, 베이스의 표현과 채색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레이의 얼굴과 화려한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데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작은 크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장발레이를 좋아한다 라면 구매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가하우스에서 나온 프레셔스 잼 시리즈 아야나미 레이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발목 같은 걸로 지적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감이고, 제품 자체는 메가하우스니까요. 작은 크기에 실망하실 수는 있어도 품질 면에서는 실망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신 에반게리온이 공개되면서 예약을 받았던 피규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텐데요. 앞으로 쭉쭉 발매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기가 되긴 했지만 이번 달에 발매 예정이었던 메가하우스의 아스카 마리가 함께 있는 제품이라던가 내년이 되면 하비맥스의 아스카 사복 버전과 알터에서 나오는 저지레이가 연달아 발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뽕이 빠져서 신제품이 안 나올 법도 한데 최근 구스마일에서 7분의 1 스케일로 유사한 마다리 버전의 장발레이도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의 아스카라든가 다양한 제품을 발매하겠다고 공개까지 했죠. 3월에 발매하겠다는 블루레이에는 2년의 기다림을 보상해주듯이 추가 장면의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반게리온을 끝낼 생각은 없어 보이니 앞으로도 제품을 멋지게 만들어서 발매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